김보라 선생님은 처음 몬테소리 교육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제가 전공이 교육학 쪽이다 보니까 전공 서적에서도 마주치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가 제가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몬테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열린다는 걸 듣고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김보라 선생님과 같은 이유로 몬테소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자격 과정을 알아보던 중 AMI가 국제 자격증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럼 교수님, AMI가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AMI는 Association Montessori International 국제 몬테소리 협회이죠. 1929년도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와 그분의 아들 마리오 몬테소리 두 분이 창설한 교육기관이고요. 몬테소리 교육 철학과 또 훈련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AMI 기관에서 지원받는 많은 전 세계의 센터는 한 200여 군데가 있어요. 아시아, 유럽, 미국에도 특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 군데가 3, 6세 코스와 저희 0, 3세 코스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AMI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직접 후원하는 유일한 교사 양성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몬테소리 센터 코리아에서 보조교사 과정인 오리엔테이션 코스와 또 디플로마 코스 과정을 공부하셨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랑해볼까요, 선생님? 이게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과정, 그러니까 한 달 과정이었죠, 교수님? 네네. 네. 8-2기였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달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받게 된 보조교사 자격증이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어시스턴트라고 나와 있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디플로마를 함께 디플로마를 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2년이 걸렸어요. 횟수로는 3년이 네, 횟수로는 저희가 3년이 걸렸죠. 네. 아주 그냥 교수님이 하세요 하는 시기 내에 끝냈으면 사실 2년 안에 마칠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네. 늘 말한 게 이제 피땀 눈물이 네, 담긴 저희의 이제 자격증인데요. 사실은 저는 왜 제가 공부를 하기로 다짐을 했냐면,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렇듯이 몬테소리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교급하는 곳에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급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이제 영사님이 집으로 오셨는데, 일단 교육비가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면은 내가 배워서 한번 아이를 가르쳐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김보라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아이가 11개월에 시작을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추천을 받는 육아서도 너무 많고 읽다 보니 아이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교구를 사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못해 장난감조차 어떤 시기에 어떤 장난감을 사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찾고 싶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코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듣기에 교구를 사는, 그러니까 집안에 교구를 드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몬테소리 교육은 사실 교구로 이용한다면 이제 공동체 교육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 가장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엄마들을 생각해서 가정에서 교구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붐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가정에 가면은 한 방이 교구 방으로 맞아요. 꾸며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거실이나 이제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거는 오로지 부모를 위한 공간처럼 세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건을 손에 닿고 수건으로 이제 물을 훔치려고 해도 수건이 저 위에 걸려 있다거나, 그런 거는 어머님들이 일부러 그러셨다기보다는 모르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아이에 대한 배려를, 환경에 대한 세팅을 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구는 있는데 밥은 먹여준다거나, 옷은 입혀준다거나, 신발은 신겨준다거나. 그죠. 일상생활이 함께 가야죠. 교구를 사는 건 좋은데, 몬테소리 철학을 좀 이해를 하고, 교구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도 아이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면 완벽한 몬테소리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공감. 맞아요.
사실 이제 몬테소리 교육을 받고 나서 엄마들이 자신이 조금만 환경을 바꿔줘도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합니다. 교육이 조금 더 미리 알았다라면 많은 그 후회와 번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같은 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한참 오리엔테이션 코스를 밟던 그 11월 한 달간 그 가정환경, 일상환경을 붐이 일었던 기억이 나요. 아이를 위한 옷장과 그리고 습툴, 화장실에 아주 작은 수건도 걸고. 맞아요. 이렇게 짧은 과정이었지만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저희한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교수님,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보조교사 양성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0, 3세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로 강의 신청하신 분의 80%가 부모님들이고요. 한 달가량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돼요. 하면서 같이 이제 그룹 토론도 하고 레포트도 쓰고 9시간 아기 관찰을 이수하시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초기에는 오후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도 엄마들이 아이를 다 재우고 좀 육퇴를 한 후에 안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해서 밤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코스를 통해서 엄마들이 9시간 아기 관찰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 온전히 자신의 아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기회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기 관찰을 해보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많은 장점들을 발견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알게 돼서 이 코스가 상당히 유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9시간 동안 아이를 관찰을 하는데 제가 주 양육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가 다른 사람과 이제 양육하는 그 시간에 제가 객관적으로 아이를 관찰하는 건데 저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사실 아이랑 막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고 아이랑 소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를 가만히 보다 보니 아이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거기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 아이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이 좀 필요한지 그런 거를 많이 느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엄마는 온전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관찰을 해야죠. 그래서 주로 아빠와 아이가 놀아야 하고 그 시간을 아빠가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 양육자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를 조금 약간 미워하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그 관찰을 통해서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잘 놀아주고 있는지 아빠를 재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양육 태도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됐었어요. 아이한테 말을 걸어줄 때, 우리가 저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걸어주지 않는구나.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행동을 더 먼저 하는구나. 양육 태도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 오리엔테이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코스가 이제 밤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요. 처음에 밤 12시에 수업을 한다라는 게 좀 뜨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끝나는 걸 아쉬워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대로, 본성대로 행복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할 것들이 많은데 미처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놓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를 들으면서 엄마들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코스는 이제 예비 부부거나 혹은 임신한 엄마들이 아기를 맞이하기 전에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 과정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조리원에 보통 있다 보면은 뭐 책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베이비 마사지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팔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조리원엔 한 분이라도 몬테소리의 철학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어도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 조금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다 사방팔방 베이비룸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서랍장에다가 그 버클이 있거든요. 그 버클을 다 설치를 해서 아이가 못 열도록 그렇게 다 막아놓은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들으면서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다
철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보라 선생님은 어떤 분들께 이런 과정을 추천하시나요? 저 역시도 아이를 낳기 전이면 정말 가장 최고일 것 같고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좀 어린 연령의 어머님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이런 아이템도 좋아 보이고 저런 아이템도 좋아 보이고 너무나 살 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똑같은 물건이어도 아주 조금의 차이로 아이에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아이의 자율성을 어떤 방향으로 지켜주면서 그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 3세, 4세가 넘어가면 사실 학원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체험할 것도 너무 많고 아이에게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교육 관련해서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그런 선택을 앞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실 교육적 철학을 세우는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부모로서 교육을 받는 시간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MI 디플로마 자격증은 국제 자격증인데요. 그러면 이 국제 자격증으로 추후에 할 수 있는 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미국의 위스콘신에 있는 몬테소리 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를 했어요. IC반, 인펀트 커뮤니티 교실이었는데 15개월 된 아이서부터 만 3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 철학과를 공부했는데 유아교육과를 나오지 않고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AMI 몬테소리 디플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일반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제 교사 채용하려면 몬테소리 교사를 채용한다면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과 또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전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유아교육과 과목을 좀 많이 이수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가능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좋은 유치원들은 정말 AMI 몬테소리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되고 이런 자격증이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몬테소리 교육이 많이 이제 보급되면서 공동체를 만들기를 희망하죠. 학교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3, 6세는 그래도 우리가 1990년대부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몬테소리 학교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0, 3세는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만들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우리나라에 좋은 몬테소리 학교가 널리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혜미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